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니 시네알타 마스터즈 체험단에 선정되어 브라노 카메라를 받은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 브라노 카메라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요. 다큐멘터리, 숏폼, 뮤직비디오, 공연 촬영, 이런 여러 가지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큐멘터리들을 촬영하게 되면 장시간 촬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보통 바디들이 열이 많이 받아서 뜨거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소니 브라노는 장시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방출구가 2개여서 그런지 약간 따뜻한 정도의 느낌? 그 정도 느낌을 받았고요. 보통 알렉사나 레드나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장시간 켜두게 되면 바디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바디가 뜨거워지게 되면은 센서나 메모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걸 장시간 썼을 때는 좀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브라노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구성은 정말 튼튼한 바디인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바디여서 되게 가벼운 점도 다큐멘터리 촬영에 되게 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브라노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엑스오시엔 LTE 16비트 로우로 촬영을 했는데, DI실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했을 때 16비트의 풍부한 색감과 뛰어난 개조가 좀 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바디가 하이엔드 바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엑스오시엔 촬영에서 이 카메라가 좀 장점이 있는데요. 카메라 바디 밑에 프록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SD 저장 장치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엑스오시엔 LT의 무거운 파일을 코덱 변환 없이 프록시 파일로 저장을 해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숏폼을 촬영하게 됐을 때 브라노는 아직 케이지가 없어서 옆으로 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XAVC 인트라로 촬영을 하고 브라노의 양옆을 잘라내고 중간 화면만 촬영을 해볼까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FX6나 FX9을 옆으로 세워서 촬영했을 때보다 브라노는 양옆을 자르고 중간 화면만 썼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브라노의 센서가 그 FX6나 FX9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연 촬영에 있어서 소니 브라노의 듀얼 베이스 ISO는 상당히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보통 FX6나 FX9의 듀얼 베이스 ISO는 12800으로 끌어올렸을 때 좀 강제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노이즈나 색감 변화에 있어서 좀 약간 탁한 느낌이 좀 드는데, 브라노의 듀얼 베이스 ISO는 ISO 800을 하든 ISO 3200을 하든 이미지의 선명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좀 놀라운 바디였습니다. 그 소니 브라노로 이 모든 프로젝트를 1인 모드로 촬영을 했는데요. 아마 이 브라노가 아니었으면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드나 알렉사나 이런 바디로는 1인 촬영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부착해야 할 장비들이 되게 많은데, 소니 브라노 바디는 되게 컴팩트하고 그 소니 네이티브 2470 GM2를 썼을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P47을 선명하게 따라갈 수 있는 바디는 브라노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르고 정확한 AF 성능하고 그 바디에 내장되어 있는 고속 하이브리드 AF가 만나서 1인 모드 촬영에 있어서도 알렉사나 레드의 화질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바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니 바디를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는 다른 바디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볍고 버튼의 조작성이라든가 인체공학적 구조 디자인들이 촬영자들이 세팅을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게 조작의 편의성들이 되게 좋았어요. 버튼의 위치라든가 매뉴얼의 그 배열이라든가 모니터에서 터치해서 세팅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든가, 그리고 버튼 하나로 S&Q 고속 촬영, 그 다음에 저속 촬영이 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알렉사 바디나 미니는 메뉴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한 데 들어가서 다 세팅을 바꾸자 느린데, 갑자기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든가 드라마에서 장면 전환 같은 거 고속 촬영을 갑자기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브라노는 그런 세팅 변화를 그냥 버튼 몇 개로 쉽게 가능하다는 게 다른 바디들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바디들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 촬영에 있어서 촬영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보통 김벌의 카메라를 장착을 할 때 알렉사나 레드는 포커스 모터, 무거운 렌즈, 그 다음에 무선 영상 송출기 장치를
사각 링에 모두가 다 장착을 해서 굉장히 무거워지는 반면에 이 브라노는 카메라 바디와 네이티브 렌즈만 딱 장착을 하고 뒤쪽에서 가방을 하나 메고 그쪽에서 모든 배터리라든가 선을 연결해서 가볍게 1인 모드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게 유일한 바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브라노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EVF 파인더가 있는데 저는 EVF 파인더를 사용하면서 별로 그렇게 큰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이게 없으면 오히려 불편하지 있는다고 해서 더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카메라 바디에 비해서 좀 큰 면은 있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이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야외 촬영에 있어서 모니터를 하나 달고 항상 EVF를 항상 같이 끼고 다녀요. 야외에서는 이 모니터가 못 해주는 이 색감 확인이라든가 이 밝기 조절을 정확하게 모를 때 이 EV 파인더가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였습니다. 그리고 소니 브라노의 인상적인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SNQ 120 프레임과 듀얼 베이스 ISO 3200 기능입니다. 나이트씬 고속 촬영에 있어서 부족한 강량을 듀얼 베이스 ISO 3200이 충분히 메꿔줌으로 인해서 나이트씬 고속 촬영에서도 이 두 가지 기능이 만나서 굉장히 인상적인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브라노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브라노를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촬영을 하면 할수록 참 잘 만든 바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버튼의 조작성이라든가 뭐 빠른 매뉴얼 변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와 이 고속 하이브리드 AF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이엔드 바디들의 같은 퀄리티를 내음에도 불구하고 1인 모드에 있어서 조작성들은 아마 브라노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동안의 브라노 체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노 최고!